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다소 마음이 침침했습니다만 눈이 번쩍 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덕수 총리 대행이 그야말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신의 한 수를 딱 꺼내들었습니다. 정말 한덕수 총리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총리가 되고 나면 얼굴에 개기름이 번질번질 흐르고 지네들 배부르면 그만이지 국민이나 국가는 어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총리 임명 후 얼굴이 해스케지고 얼굴이 망가진 총리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처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노무현 정권 시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덕수 총리는 조용하지만 내공, 그 누구도 한덕수 총리의 내공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아무 이유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마은혁이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본인이 현실적으로 탄핵을 당하고 보니까 안 되겠구만. 무법천지구만.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과 법률이 마구 짓밟히고 있구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직접 탄핵을 당해보니까 이유 없이 탄핵을 당해보니까 안 되겠구만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8대 0으로 탄핵이 됐습니다만 지금 헌법재판소는 좌파, 우파, 중도 이렇게 균형이 있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좌파에 이롭게 유리하게 심판관이 구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극좌파인 마은혁이를 임명하라고 종주먹을 댔던 것입니다. 그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탄핵을 시키고 역시 경제부처 장관을 최상목 의원을 다시 대행의 대행으로 앉혔습니다. 역시 총리 대행의 대행, 최대행의 대행, 그때도 신의 한 수를 뒀습니다. 마은혁만 딱 빼놓고 2명만 임명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살려놓고 결코 좌파에게 유리하지 않은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최상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또 탄핵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탄핵을 하면 좌파 민주당이 피바가지를 뒤집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면서 다시 대행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히트 작품을 하나 냈습니다. 다름 아닌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이미선 문영배 후임으로 이완규 현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즉 이건 우파입니다. 대통령 몫으로 지명할 수 있는 심판관입니다. 이 두 사람과 너네들이 임명하라고 그런 마은혁 임명할게 라고 두 사람은 이제 후보로 추천을 하고 마은혁은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주당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이 퇴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주둥아리로 입으로 이들이 한덕수 총리 대행을 마구마구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대행은 많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결국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에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청문 보고서를 정부로 보냅니다.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이건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목 3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10일 안에 청문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한 달이 걸리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명분을 거냐?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이완규라는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손꼽히는 법 전문가라 그럽니다. 때문에 이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항구를 떠난 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자 국회의장은 제정신이냐 후보자 지명 요청이 오면 접수 자체를 하지 않겠다. 국회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겠다. 그러니까 지명을 철회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다 소용없는 얘기들입니다. 2주 만에 청문회를 마치지 않으면 그러더라도 총리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아도 이것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재명 한 총리의 권한이 없다. 오버하시는 것 같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주당의 이 양아치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한덕수 총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점점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덕수 총리의 신의 한 수를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이유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이재명은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소원을 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내란 외환이 아닌 경우 재직 중에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소원을 내서 모든 지금 재판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 대행이 이것을 틀어막은 겁니다.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이라는 범죄자가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틀어막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뭘 기획하고 있었냐. 국민의힘 정당 해체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정당 해체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청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큰 두 가지 계획이 쓰러진 겁니다. 어그러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덕수 총리 대행은 대한민국을 구한 겁니다. 헌법기관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상구가 없습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신의 한 수, 말씀 없고 점잖고 하지만 여러분들 국회에서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의원을 한 칼에 쓰러뜨리는 거 보셨죠? 쥐어박는 거 보셨죠? 말 장사꾼 박지원도 한덕수 총리 그 한 칼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지만 뚜벅뚜벅 걸어가지만 그 뚜벅뚜벅 걸음에 큰 폭탄을 하나씩 터뜨리는 한덕수 총리의 이 능력 내고 누구도 한덕수 총리를 가볍게 함부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자기 대통령 후보로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